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스택스 미래 계획이라는 아티클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스택스 커뮤니티가 민심이 그렇게 좋진 않죠. 대체 재단은 뭐 하고 있는 거냐? 포인트 시스템 개편도 안 되고 DFDL TG는 언제 할지 모르겠고 나카모토랑 SBTC 끝나고 다음 차례는 뭐가 될까? 이런 질문들, 아쉬운 소리들이 매우 많은데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아티클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티클은 스택스 재단의 임시 경영이사 미첼이라는 사람이 적은 글이고요. SBTC 거래소 성장, SIP 토큰, TG 등등 여러분들이 듣고 이런 게 스택스 생태계가 그리는 비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많으니까 한번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 나카모토와 SBTC라는 두 번의 주요 마일스톤을 포함한 역동적인 한 해를 보낸 후 현 시점에서 스택스 생태계를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팀원들은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습니다. 스택스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진짜 도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업계에서 모든 일은 항상 직선적이지 않고 모든 게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쨌건 저쨌건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나카모토랑 SBTC라는 작업은 스택스가 매우 흥미로운 포지션에 위치하도록 만들었으며 스택스 생태계는 이 기회를 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스 재단의 주요 활동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이너들도 위임했고 파트너십도 많이 했고 개발자들도 전체 생태계 기준 7등을 차지할 정도로 개발자 커뮤니티도 많이 성장했고 아시아 재단이나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도 생기고 SBTC 나카모토도 하고 등등 2024년 많은 일을 해왔다라는 내용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직 SBTC가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어쨌건 2025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은 무엇인가 던져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난 목표 나카모토랑 SBTC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는데 이제는 어느샌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가장 중요한 새로운 우선순위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작업해야 합니다. 기술적 발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2025년에는 이보다는 생태계의 유동성을 확대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2024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스택스 생태계는 더 많은 사용자와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기술적으로 포커스 안 하겠고 많은 커뮤니티원들이 말씀해 주시던 야 너네 그래도 마케팅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개발만 잘 해놓고 사람들이 안 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피드백들을 항상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위해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택스의 가장 핵심은 SBTC를 반영한 스택스의 포지션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스가 비트코인을 위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에도 단방향 패그아웃, 보안 모델 업그레이드, 템루트 기반 자산도 통합하고 바빌론 같은 리스테이킹 같은 것도 통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겠다라는 게 주요 맵이고요. 이제 스택스는 2025년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한 모두가 말하는 시장 조성, 유동성, TVL 성장입니다. 스택스 생태계는 보다 많은 자본을 활용하고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집행할 것입니다. 현재 스택스 재단은 미국 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재무 활동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해외 기관들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스택스를 위한 시장이 조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택스는 SEC로부터 오랜 기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 또 미국에서 증권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스택스 아시아 재단을 비롯한 해외 조직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공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SBTC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관, 일반 투자자, 고래 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유입시켜 SBTC의 TVL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또한 디파이 TVL은 1티어 스테이블 코인이 특정 생태계에 진입할 때 중요한 평가 지표로 작동하기 때문에 디파이 TV의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스택스 디파이 워킹그룹 주관 아래 관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이미 올해 유동성 관련 대규모 활동을 시작했으며
비트코인 보이샤드를 SBTC로 온보딩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 스택스는 깃허브에서 항상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글을 살펴보면서 얘네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이 워킹 그룹 외에도 마케팅 워킹 그룹, 기타 실무 그룹 등 다양한 실무 그룹을 이 게시글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게시글 링크를 영상에 남겨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마케팅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스의 핵심 기능들이 활성화된 만큼 이제는 마케팅에 더욱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마케팅 하이프보다는 생태계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SBTC TVL 증가, 스택스 TVL 성장, 사용자 확보 등의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뭘 할 것인가 세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 확보입니다. 스택스 주요 D앱들이 성장 전략을 확대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메인넷이 어떤 보상을 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메인넷에서 돌아가는 D앱들이 유용할 때 진정한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토큰 마케팅 및 KOL 활용입니다. 스택스 생태계는 그동안 규제 문제로 인해 토큰 마케팅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비트코인 빌더 툴 개발사 히로에 대한 SEC 조사가 별도의 후속 조치 없이 종료된 만큼 이제는 변화할 시점입니다. 스택스 아시아 재단이 토큰 마케팅을 담당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관련 역할을 수행할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기관 투자자, 펀드, 개인 투자자 유치입니다. 지난해 스택스는 기관 투자자들과 더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 비트코인 레이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기관들의 관심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테시스들을 모아놓은 리포트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2025년 스택스 아시아 재단은 아시아 및 UAE 기반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스택스 재단 역시 전문 투자자 대상 행사, 데이터 제공, 대형 BTC 보유자 온보딩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젝트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스택스 SBTC에서 가장 고무적이었던 게 전에 정말 잘 나갔던 첨프 크립토는 물론이고 UTXO나 SNG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스택스가 뒤로도 기관 투자자들과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을 느꼈는데 그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문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 지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파트너십도 체결할 거고요. 오프라인 이벤트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앞으로 토큰 마케팅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펀드들을 유치하겠다. 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SBTC 접근성 및 활용성 개선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로 SBTC를 활용할 수 있는 D앱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택스 재단은 비트코인 프론티어 펀드와 같은 개발자,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SBTC 기반 D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요. 다음으로 SBTC 출금이 활성화되면 스택스는 SBTC 거래소 상장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BTC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SBTC가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업비트, 빗썸, OKX, 바이낸스 뭐 어떤 거래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래소에서 직접 SBTC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이게 중요한 게 이 스택스 D앱들의 상장 장벽 중 하나가 SIP10이라는 기존 EVM 호환 메인넷이 아닌 자기들만의 메인넷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이런 토큰들을 통합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스를 상장 지원하고 싶다고 하면 이 스택스 입출금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리스팅 부분이 어려웠는데 이 SBTC 자체가 SIP10이거든요. 그래서 이 SBTC가 상장이 된다면 스택스 D앱 토큰들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거래소들에 상장될 수 있는 그림이 마련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SBTC 거래소 상장이 어디에 되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OKX라고 치면 아마 OKX도 단순히 SBTC만 상장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스택스 D앱 토큰들 이왕 SIP10 토큰 통합한 김에 스택스 토큰 중에 통합할 거 괜찮은 거 있어? 라는 생각을 함께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택스는 엑셀라 브릿지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외에도 또 다른 대형 브릿지 프로젝트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택스가 좀 레이어 제로나 웜홀 이런 브릿지들과 통합이 안 돼 있어서 토큰들을 브릿징하는데 좀 에러가 있었죠. 좀 확실히 동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엑셀라도 되게 잘하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라서 이렇게 크로스체인 프로젝트가 한두 개씩 붙다 보면 스택스의 독립된 유동성도 훨씬 더 큰 EVM 시장, 솔라나 시장과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스택스 생태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차세대 빌더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나카모토와 SBTC 출시 이전부터 스택스 생태계 빌더들은 미래를 대비하며 구축을 진행해왔습니다. SBTC의 상한이 점차 확대 및 제거됨에 따라 SBTC 기반 DApp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에서 주목할 만한 TG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스태킹다우나 제스트 같은 비트플로우 같은 애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단 하나의 프로젝트만 성공하더라도 거래소들이 스택스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더욱 많은 스택스 기반 프로젝트들이 상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스택스 디파이 워킹그룹에서 상장 지원을 위한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참고로 이런 워킹그룹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맨 끝에는 원론적인 얘기 했고요. 이렇게 스택스가 2025년에 하려고 하는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왜 마케팅 안 해요? 왜 TG 안 해요? SBTC 어떻게 되고 있어요?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 기관 투자자들이랑 열심히 얘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줬고 뒤에서 SBTC 상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줬고 XLR을 통한 크로스체인 브리징도 지원할 거라는 것도 알려줬고 그동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SEC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좀 속 시원하게 공개한 점들, 이런 많은 점들을 통해서 앞으로 스택스가 어떤 스탠스로 이 생태계를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SBTC가 좀 메이저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그 뒤에 스택스 DApp 중에 가장 잘 될 것 같은 DApp, 제스트나 스태킹다오 정도가 되려나요? 그런 애들이 빼어난 토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좀 답답한 부분이 해소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하락장을 견디면서 내가 스택스에 혹시 잘못 투자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고 이거 스택스 끝났나? 비트코인 레이어 끝났나? 이런저런 정말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번에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스택스를 투자했던 이유는 그런 나카모토 되고 오른다, SBTC 되고 오른다가 아니라 진짜 미래에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쓰일까? 비트코인 디파이가 활성화될까? 다시 한번 원론적인 아이디어적인 접근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가 올 거라고는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미국이 비트코인을 밀어주는 거나 정통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모습을 보면 비트코인이 상용화 될 것은 정말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맨날 해킹 터지고 랩비트C는 아무래도 갖고 있기에 리스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SBTC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고 정말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상속받는 게 증명된다고 하면 2028년, 2029년에 스택스의 맥스 밸류는 얼마 정도인가? 라는 가장 원론적인 아이디어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트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 진짜 대가리가 깨질 대로 깨졌구나, 이제 별 희망회로를 다 돌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저도 저 스스로 가끔 의심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다시 스택스 생태계를 오래 봐야겠다는 제 생각을 유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힘든 장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왜 스택스 생태계에 딥다이브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힘들다면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나 솔라나 아바란체 등등으로 포지션을 분산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확실히 몰빵 투자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도 베라체인, 앱스트랙트, 솔라나 등등 다양한 생태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번 아티클을 보고 스택스 생태계가 막 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뒤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점이 느껴지고 만약에 2030년, 2040년에 스택스가 어떤 위치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결국엔 가장 원론적인 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지금 가격을 쉴드 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절대 투자 조언이 아님을, 꼭 투자는 본인의 선택하에 이루어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